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큐리 엉클. 저는 큐리 언니입니다. 네, 오늘 저희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찾아주신 유튜브 찾아주신 우리 주니학터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주니학터 개막식 맞이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 직접 보지 못한 이 아쉬운 마음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조금 더 달래려고 우리가 오늘 좀 재밌는 실험들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프로그램 신기한 극저온의 세계 친구들이랑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신기한 극저온의 세계 하면 제일 키워드가 바로 극저온이겠죠? 퓨리언님, 그러면 극저온은 한 과연 몇 도 정도로 극저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대략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요? 자, 우리가 극저온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액체 질소를 사용할 건데요. 액체 질소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먼저 이렇게 온도계를 이용해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계를 이용해서 액체 질소 안에 온도계를 담궜고요. 이 온도계는 우리 친구들이 보통 과학실에서 실험할 때나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는 수은 온도계죠. 수은 온도계하고는 다르고요. 얘는 백금을 이용해서, 백금의 저항을 이용해서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예요. 진짜 그 100금인가요? 네, 팔면 안 돼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온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84도, 186도, 190도. 네, 댓글에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도 있나 봐. 네, 191도를 지나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네, 액체 질소의 온도는 마이너스 196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주변에 기온이 높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화하고 액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딱 맞춰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93도, 2도, 4도? 네, 점점 내려가고는 있죠. 그래서 깊이 담그면 담글수록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우리 액체 질소의 온도는 마이너스 192도를 지나서 196도 정도. 우리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켈빈 온도가 있는데, 켈빈 온도로는 몇 도냐면 마이너스 77켈빈. 77켈빈 하는 77, 행운의 숫자 같네요. 행운의 숫자 7이 두 번 반복돼 77켈빈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쉬운 숫자죠. 그러면 지금부터 액체 질소에 대해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설명을 그만하고요. 실험을 할 건데, 친구들이랑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아마 어디서 본 친구들도 많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장미꽃을 이용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물질이 온도가 낮아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장미꽃이랑 이렇게 바나나를 제일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얘를 액체 질소에 넣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친구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잎은 처음에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렇죠.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만졌을 때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장미꽃이죠. 네. 장미꽃인데 이렇게 이 정도로 피어 있고요. 한번 이 앞에 제가 액체 질소를 부어놨어요. 액체 질소에다가 장미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를 잘 들어보면은 재밌는 소리가 나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조용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ASMR일까요? 아니에요. 뭔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죠? 네, 어느 정도 얼어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액체 질소에 장미꽃을 넣었다 꺼냈더니 뭔가 꽃이 더 활짝 핀 것 같은데요? 더 활짝 필 것 같고, 네. 뭔가 색깔도 좀 선명해진 것 같아요. 색깔도 선명해진 것 같고, 얘를 한번 꽃잎을 한번 떼볼게요. 뭔가 바스러지죠? 꽃잎이, 제가 꽃잎을 떼보고 싶었는데 얘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한번 시원하게 한 번 더 온도를 내려서 얼린 다음에 얘를 한번, 이럴 때는 이렇게 망치,
망치를 준비했어요. 망치로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장미꽃을 여기 잘 놓고, 자, 하나, 둘. 네, 완전 바스라진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 깨져버렸죠. 소리도 친구들도 소리가 잘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었죠. 그러면 장미꽃은 이렇게 변하는데 바나나는 여기 액체 질소에 담궈서 온도를 내려볼 거예요. 자, 여기 두고 위험하기 때문에 액체 질소에 담글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집게로 잡아서 저기에 넣도록 할게요. 갓 싸온 싱싱한 바나나를 한번 넣어봤어요. 부글부글 소리가 네, 막 부글부글 나고요. 소리가 나고 있죠. 그런데 장미는 뭔가 잎이 얇아서 얼어질 것 같은데 바나나는 과연 될까요? 이렇게 두꺼운데? 커서? 네, 너무 크고 두꺼운데? 궁금하죠? 자, 그러면 한번 꺼내서 똑같이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네, 바나나를 꺼냈고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망치를 준비했어요. 퓨리 언니가 한번 퓨리 언니가 멋있게.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볼게요. 엄청나게 딱딱한데요? 엄청나게 딱딱하죠? 네, 그리고 엄청나게 딱딱해요. 딱딱하고 네. 얘가 우리가 만졌을 때 그 말랑말랑한 느낌이 전혀 안 나죠? 거의 막 부서지는 것 네, 같아요.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네. 앞에 장미꽃도 그랬지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표면이 부서진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개의 안에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생명체에 가장 많은 것, 우리 몸에도 많다는 것. 그렇죠, 수분.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이 되면서 얼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얼음을 마치 여름에 얼음 음료를 많이 깨먹잖아요. 네. 이로 깨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망치로 깼을 때 얼음이 부서지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에서 알 수 있었던 건 액체 상태의 물질을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면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얘가 이렇게 깨지거나 여기도 보면은 아마 바나나도 저희가 조금 더 당황하셨으면은 와장창 깨지는 걸 한번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관련 영상은 저희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유튜브에 두 번째 이제 준비한 건 이번에는 금속을 준비했어요. 금속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은빛이 나는 아연판이랑 이렇게 약간 무슨 색이야? 노란빛? 황금색? 황금색? 네. 황금색이 나는 구리판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얘들은 아까 전에 이제 실험했던 거하고 다르게 물이라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수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죠. 그리고 금속은 뭔가 이 금속도 저 금속도 다 비슷비슷할 것 같고 성질은 다 비슷비슷할 것 같고 온도가 내려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한번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우리의 중요한 실험 도구죠. 망치를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구리판하고 아연판 중에서 아연판을 먼저 망치로 한번 내려쳐 볼게요. 책상에 두드릴 거기 때문에 볼륨을 살짝 낮춰주거나 이어폰 꽂고 있는 친구들은 한쪽을 빼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제가 내려칠 거기 때문에 친구들 소리를 조심해서 자 내려칠게요. 하나, 둘. 네, 아연판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구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말고는 차이점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금속판이죠. 그리고 구리판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망치로 내려쳐 볼게요. 자, 귀 조심하시고요. 구리판도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조금 구부러진 거? 그렇죠. 구부러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집게로 잡아서 구리판하고 제가 구리판을 잡을게요. 자, 구리판을 잡아서 액체 질소에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질소에 넣었고요. 분식에서 먼저 구리판을 꺼내서 한번 내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액체 질소에서 꺼내져 나왔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요. 그냥 망치만 잡아서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판은
그렇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아연판도 똑같을까요? 한번 퓨리언 여기 놔보시겠어요? 자, 한번 내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신기하죠? 박살이 났어요. 왜? 네, 아연판은 박살이 났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게 절대 힘을 많이 준 게 아니고요. 똑같은 힘으로 밥 먹고 똑같은 힘으로 내려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힘을 많이 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연판하고 구리는 얘 기본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도에서는 두 개가 똑같은 금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액체 질소에 얼렸을 때는 성질이 그 둘의 다른 성질을 우리가 극명하게 대비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실험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미국에서 접속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서 접속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10원짜리하고 똑같이 동전이 중간에 바뀐 1페니짜리가 동전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구리로 나오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리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주석이랑 섞은 이게 동전이 재질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동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동전이 이렇게 깨지거든요. 삐삐삐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집에서 하면은 잡혀가요. 삐뽀삐뽀. 우리나라에서는 동전을 훼손하면은 화폐 훼손법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원리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리판하고 아연판으로 실험을 대체한 거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한번 조폐공사 얘기는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하면은 한번 해볼 수는 없느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유튜브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는 없느냐 해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속을 온도를 내리면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라는 걸 같이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쪽에 두고 금속은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뭔가 소리도 시끄럽고 확 와닿지 않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과 몇몇 친구들을 위해 이번에는 공을 준비했어요. 공으로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 바로 탁구공하고 탱탱볼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액체 질소에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그냥 실험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명왕성, 우리 친구들 명왕성 아시죠? 네, 수금지 화목토 그 명왕성. 네, 말씀이신가요? 수금지와 목토천 해. 명. 저는 엉클이라서 엉클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까지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명왕성이 행성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행성이 아니게 됐죠. 2006년도부터 얘를 외소행성이라고 분류해가지고 태양계의 행성이 아닌 게 됐는데 어쨌든 명왕성의 온도가 액체 질소의 온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주로 우리가 놀러 가요. 놀러 가면서 공놀이를 할 거예요. 명왕성에 가서 공놀이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액체 질소가 조금 적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액체 질소를 한 번 더 넣고 실험을 할게요. 액체 질소를 여기 볼에다가 조금 더 넣어서 올려주고 있어요. 우와,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자, 액체 질소를 부었고요. 여기다 넣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탁구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탁구공을 집게로 잡아서 액체 질소 안에 넣을 거예요. 뭔가 탁구공 주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고요. 네. 온도가 다 떨어진 거 꺼내서 퓨리 언니는 한번 옆에 있는 탁구공을 같이 한번 떨어뜨려 봐 네, 주시겠어요? 이거는 액체 질소에 넣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 둘.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약간 어떤가요? 약간 비슷하죠?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쪽 탁구공이 돌피 오른다는 느낌은 드는데 네.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그러면 탱탱볼을 한번 해볼게요. 탱탱볼을 액체 질소에 담그면 또 부글부글 많이 떨어졌고요. 이번에도 한번 비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떨어뜨려 볼 건데 이거는 액체 질소에 넣지 않은 거예요. 네, 액체 질소에 넣지 않은 탱탱볼이랑 액체 질소에 담궜던 탱탱볼을 둘 다
같은 비슷하죠? 높이에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볼게요. 하나, 둘. 저는 네. 튀어오르는 걸 잡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탱탱볼이 온도가 우리가 보통 일상에 있는 상온에서는 탱탱볼이 튀어오르는데 우리 액체 질소에 담궈서 얘 온도를 떨어뜨렸더니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튀어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탱탱볼 친구들이 다 가지고 돌아봤을 테니까 만져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느낌.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는 탄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탄성이 얘를 지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만질 수는 없지만 이게 집게로만 만져봐도 얘가 딱딱해 보이죠. 딱딱하게 안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질의 온도가 변하면 탄성도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우주 여행을 먼 날에 아니 생각보다 일찍 갈 수도 있지. 먼 날에 우주에 갔을 때 명왕성에 갔을 때 우주에서 공놀이를 한다면 뭐로 갖고 놀아야 되겠죠? 여왕성 놀러 갈 때 저는 요 탁구공을 챙겨가야겠어요. 그렇죠. 탁구공을 가져가야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공놀이를 하고 놀 수가 있겠죠. 1986년도에 미국에서 챌린저라는 우주선을 쌓아 올렸는데 그때 이 탱탱볼하고도 상관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주선이 발사되고 1분 73초? 1분 조금 지나고 났을 때 우주선이 위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우주선이 완전히 다 폭파가 돼서 거기 계신 분이 또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원인으로 밝혀졌던 게 바로 이 탱탱볼과 같은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고무링이 우리 친구들도 여기 봤다시피 온도가 떨어지면 탄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딱딱해지죠. 그 고무오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무링이 그 안에 있는 액체 질소나 액체 산소를 이렇게 막고 있는 링이 있는데 이게 딱딱해지면서 그거를 제대로 막고 있지 못해가지고 옆으로 연료가 흘러나와가지고 얘가 사고가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실험에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학 사실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 중에서 민서라는 친구가 탱탱볼이 다시 녹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줬는데 한번 궁금하죠?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집게를 잡고 어때요? 아까보다 잘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더 튀어오르죠. 근데 아마 지금 탱탱볼보다는 덜하죠. 탱탱볼보다는 덜한데 그렇다는 좀 적게 튀어오르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는 건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라와가지고 원래 온도만큼 돌아오면은 다시 탄성이 회복돼서 얘도 다시 탱통통하고 튀어오르겠죠. 하지만 뭔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은 얘 조직은 상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똑같은 높이로 뛰어오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장미꽃,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금속판, 그리고 탱탱볼하고 탁구공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고체 상태의 물질이 온도가 변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같이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큐리언은 이제 무슨 실험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제 기체죠? 그렇죠. 물질의 상태 중에 기체 상태를 한번 실험을 해보면 재밌겠죠? 근데 기체 상태 하기 전에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댓글 올라온 것 중에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몇 가지 답을 하고 가겠습니다. 액체 질소로 두부를 망치같이 단단하게 얼릴 수 있나요? 바나나 실험한 것과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나나를 저희 실험을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바나나를 두부는 제 생각에는 안에 물이 너무 많고요. 두부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망치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들고 못을 받거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바나나는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안에 섬유질이 되게 많고 이게 잡혀있는 모양도 있기 때문에 두부는 우리가 그냥 봐도 되게 연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액체 질소에 얼려가지고 못을 치면은 실험이 될 거예요. 깨지겠네요. 못이 바뀔
같아요. 나무에다가. 이거 저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를 위해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액체 질소를 저장하는 용기는 우리 보통은 연구실에서 쓰는 거는 자 이거부터 설명합시다. 얘는 보온병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그냥 쓸 수 있는 보온병. 네. 가운데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철이 있고 안쪽에도 철이 있고 가운데가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는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열을 전달하지를 않죠. 그래서 안에 있는 온도를 최대한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공 용기 보온병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공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제가 두고 가면은 내일쯤에는 다 기화돼 가지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구실에서 쓰던 거는 더 큰 탱크가 있거든요. 옆에 있는데 친구들한테 보여주기엔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저 탱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진공도가 굉장히 높아서 열 전도율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열이 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하고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진공 용기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뒤에 또 댓글을 보고 같이 질문을 해소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기체를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체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가져올게요. 자, 우리가 공기 중에 기체가 굉장히 많은데, 친구들, 맞아요. 우리 액체 질소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마이너스 196도로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집에서 혹시 구하더라도 액체 질소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거나 가면 선생님이 과학 동아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친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액체 질소나 아니면 그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아 있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런 걸로 실험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장갑 끼고 연구실 저희는 안전 교육을 받죠. 안전 교육을 받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험을 해볼 건데 요렇게 풍선을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지 여기에 많이 있는 그렇죠. 대기 중에 있는 이 공기를 풍선 안에 가둬놨죠. 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액체 질소에다가 넣어볼게요. 터질 것 같은데 터질 것 뭔가? 같아요? 네. 온도를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자마자 얘가 이렇게 쭈그러들었어요.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쭉 하고 다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다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친구들이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줄어들었다가 부풀어 오르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숨었다가 짜자잔 짠! 네, 커다란 풍선을 준비를 했어요. 이 정도면 돼야 우리 친구들이 더 잘 볼 수 있겠죠? 얘를 액체 질소에 넣어서 온도를 내려볼게요. 이제 액체 질소에다가 풍선을 넣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만져보면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잘 느껴질 텐데 제 손에는 이렇게 느껴져요. 여기가 쑥쑥 들어가는데 얘가 줄어드는 사이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그렇죠. 말랑말랑해지고 있죠. 우리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 부피를 만들어주는 건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에요. 안에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뛰면서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움직이고 있군요. 그렇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부피를 만들어주는 건데 온도가 내려가면 분자들의 운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군요. 네,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점점점 적어지겠죠.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요. 만약에 더 줄어들어 가지고 분자들의 운동이 어떤 온도를 밑으로 가서 분자들의 운동이 뭔가 배열이 일어났다거나 가까워졌다가 됐을 때 우리가 그때를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화가 된다. 그렇죠. 부피가 줄어들다가 기체가 아까 전에 우리
장미꽃에서 물이 얼음으로 바뀐 것처럼 여기서도 기체 상태의 산소와 질소,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액체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친구도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도 혹시 보이나요? 안에 찰랑찰랑하는 보이면 보여요 라고 댓글 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찰랑찰랑 소리도 들리고 안쪽에 액체가 가득 찼어요. 조금 찬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담궈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얘기할 때 액체 질소의 온도가 77켈빈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피가 줄어드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1도씨가 내려갈 때마다 기체의 부피가 273분의 1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15, 273도가 되면은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부피가 0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그때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부피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때를 마이너스 273을 절대 영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절대 온도라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국제 표준 온도 단위를 만들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찰랑찰랑한 소리도 들리고 자,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보면 안에 액체 상태의 공기가 안에서 찰랑찰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인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네, 잘 보인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댓글에 터트리면 물이 나오나요? 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터트려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터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안에 걸 꺼내놨어요. 꺼내놨으니까 자, 얘를 치우고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실험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안에서 풍선 안에서 이 액체 상태의 친구들한테 뭔지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공기였죠. 액체 상태의 공기를 꺼내놨는데 여기 안에 꺼내가지고 잘 담아놨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액체 상태의 공기를 담아서 액체 질소에다가 담궈놨었고요. 이렇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잠시만요. 이쪽에는 저희가 풍선에서 꺼낸 액체 상태의 뭔가를 넣고, 이쪽에는 액체 질소를 부어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실험을 이번에 해볼 거예요. 이쪽 시험관에는 액체 질소를 부어볼게요. 시험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액체 질소를 부어서 그다음에 액체 질소를 부어줬고요. 자,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옆에 성에가 많이 끼어서 살짝 닦아줄게요. 두 개를 비교하면 친구도 혹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큐리 언니 혹시 뭔가 다른 점을 보이시나요? 색깔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푸르스름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조금 더 푸르스름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제 친구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석이죠, 이게 지금? 자석을 갖다 대면 끌려가요. 끌려가는 게 보이나요? 네, 옆으로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네. 친구들도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물질은 자석에 끌려오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혹시 끌려가는 거 아닐까요? 액체 질소도 한번 볼까요? 안 끌려가네요. 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실험은 바로 이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불이 난다거나 터진다거나 이런 실험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성향을 이용해 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 큐리 언니가 먼저 이쪽에 성향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액체 질소는 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불이 꺼져버렸네요. 그쵸? 순식간에. 저기 시험관 입구에 가까이만 닿을 때 불이 꺼져버렸죠? 한 번 다시 해볼게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와, 불이 불이 꺼져버렸. 꺼져버렸어요. 바로. 얘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속에 있는 액체 질소가 바깥에 있는 산소를 액화시키면서 산소가 사라졌나 봐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버리네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산소들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액화되면서 산소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쪽에 있는 액체는 과연 뭔지. 우리 친구들 산소하면 다들 알다시피 불이 타는 걸. 이쪽에 산소가 없으니 불이 꺼졌으니까 산소는 불이 타는 걸 도와주겠죠. 자, 불이 더 커지죠. 속에서 지금 불불불 하면서 불길이 아직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다들 아는 것처럼 산소는 불이 타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액체 산소가 기화가 되면서 여기 산소가 다시 여기 불이 타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바로 액체 산소다. 그러니까 우리 공기 중에 있는 20%, 우리 공기 중엔 80%가 질소고 20%가 산소라고 하잖아요. 그 산소들을 모아서 저희가 액화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체 산소의 온도는 액체 산소가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는 마이너스 183도. 그러니까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니까 그것보다 온도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액화시켜서 이렇게 산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선 안에 들어있던 것도 질소도 있겠지만 거의 산소도 있었다. 그걸 꺼냈더니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는 거였다. 우리 풍선 안에 있는 걸 꺼내보고 싶었던 친구. 네. 불이 잘 타게 도와주는 바로 산소였군요. 산소였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에서의 물질의 상태 변화를 봤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른 실험을 이제 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댓글 혹시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 우리 댓글을 한 번 더 볼게요. 유리소녀라는 친구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액체 상태의 공기는 어떻게 담아놓나요? 라고 하는데 퓨리언클이 미리 여기 담아놓은 액체를 어떻게 담아놓은지 궁금한가 봐요.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액체 질소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액체 산소보다 액체 질소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한번 가져다 주시겠어요? 저희 어떻게 액체 산소를 만들었는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얘를 여기에다가 뒀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액체 질소를 안에 비웠는데 액체 질소를 부으면 옆에는 공기하고 맞닿게 되겠죠. 그러면 공기가 여기 와서 액체 질소 옆에서 액체 질소의 온도 때문에 여기서 액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액화가 일어나서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모이게 돼서 똑똑똑똑 떨어져요. 액체 산소가. 그러면 제가 시험관을 여기에 받아가지고 똑똑똑똑 산소를 모아가지고 아주 작게만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에. 네, 그래서 액체 산소를 여기에 모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액체 산소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하고 친구들 아까 전에도 보여줬다시피 시험관은 기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꽉 닫으면 안 되고요. 여기 액체 질소통도 마찬가지고요. 또 혹시 친구 궁금한 친구가 한혜수 친구랑 네. 파란별 친구가 같이 물어봐 준 것 같아요. 시험관은 안 깨지나요? 네, 금방 친구들한테 깨지는 이유는 뭐 불을 넣어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불을 넣었을 때는 우리 파이렉스 실험관이라고 이렇게 불의 내열성이 네, 좋다 그러죠. 내열성, 네. 불을 뗄 수 있는 시험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관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말했던 건 혹시나 이걸 뚜껑을 꽉 닫았을 때 안에서 기화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꽉 닫혀 있다면은 부피가 팽창하니까 시험관이 자연스럽게 깨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절대 시험관 뚜껑을 꽉 닫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용기의 뚜껑을 꽉 닫으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또 있어요. 자, 친구들 잠깐만요. 우유종 친구가 댓글 달아줬어요. 손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안 되는데 금지예요. 근데 이게 친구들한테
급진데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액체 질소는 비열이 작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잘 젖지 않고 바로 기화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실험은 안 할 거예요. 실험은 안 하는데 손에 잠깐은 닿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액체 질소가 닿아도 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주변이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라이덴프로스트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액체 질소하고 내 손 사이에 기체 상태의 질소가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장갑을 낀 것처럼. 살짝 막이 생기는 것 그렇죠.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근데 잠깐 동안은 그래서 괜찮은데 얘를 내가 오랫동안 넣어둔다 이러면은 절대 안 되겠죠? 동상과 화상을 동시에 입어요. 이것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우리 화상이 되게 그래서 친구들의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동상을 입고요. 그리고 화상이란 게 사실은 불이 나면서 우리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지면서 화상도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이걸 저온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상과 동상을 동시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를 집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댓글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실험 이어갈게요. 박유리 친구랑 아루아 TV 친구가 보내줬어요. 종이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이를 어디에 넣는다는 얘기인지 액체 정확하게 질소에 넣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종이를 액체 질소에 넣으면 종이 안에는 물기가 많지 않겠죠. 수분감이 별로 없어서 제 네. 생각에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냥 다만 좀 차가워지고 조금 더 파스락거릴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지만 탁구공을 넣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친구들 종이랑 물기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거의 닦을 때 쓰는 티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실험이 될 것 같아요.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끓는 소리도 별로 안 나요. 그냥 푸스하고 많은데 얘를 꺼냈고요. 집게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집게로 만져도 별 깨지지도 않고 네. 그냥 온도가 내려갔을 때, 왜냐하면 안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물이 많으면 물이 얼어서 깨지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깨지는 일이 별로 없죠. 이렇게 접어질 수도 있고요. 별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궁금함이 해소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체 실험까지. 기체 실험까지 다 했고요. 이제 해볼 실험은 조금 더 온도가 내려갔을 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잘 보일 수 있게 조금만 바꿀게요. 자리를.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댓글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초전도체라는 얘기를 액체 질소 실험을 하다 보면은 다들 친구들이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한 실험을 할 텐데 초전도체는 액체 질소에 넣어서 온도가 내려가면 정기적인 성질, 그러니까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저항형 친구들이나 이제 친구들 중에서는 저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다른 실험을 하고 초연도체 실험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준비한 거는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얘는 구리관이에요. 구리관 그리고 자석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건데, 자, 구리관에 자석을 넣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이에요. 얘는 아직 온도를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손으로 잡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냥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석은? 그냥 구리관이 없고요. 그냥 떨어뜨리면 이렇게 중력 때문에 툭 하고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첫 번째 실험, 이렇게 구리관에다가 얘를 넣어서 떨어뜨려 볼 거예요. 자, 구리관이 있고 여기에 자석을 떨어뜨립니다. 아까보다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차이를 혹시 느끼신 분이 있으실까요? 한 번 더 볼게요. 네. 아까 전보다는 다르죠? 네. 조금 더 느리게 떨어지는데 얘는 뭐냐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이 구리관 안에 갇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맴돌이 전류, 전자기유로 우리 친구들 거의 고등학교 가야 배우는 개념인데 이 안에서 자석이 떨어지는 걸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자석이 이렇게 안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러면
얘의 온도를 내리면 자기적인 성질이 더 전자기력을 조금 더 우리가 극대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의 온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액체질소통에다가 구리관을 넣어요. 부부부 끓어오르죠? 온도가 구리관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부부부 끓어오르고 있고요. 꺼냈습니다.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과연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석이에요. 똑같은 자석 넣습니다. 오, 안 내려오는 줄 그쵸. 알았어요. 한참 걸리죠? 네. 짠! 오, 엄청 천천히 내려오는 그쵸. 것 같아요. 걸린 줄 알았어요. 되게 엄청 천천히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온도가 내려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리관에 있는 저항이 줄어들고 이 저항에 의해 가지고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력이 만드는 힘, 맴돌이 전류가 더 극명하게 우리가 극대화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온도가 내려간 거랑 올라간 거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실험을 해볼까요? 저는 그러면 실온에 그냥 두었던 구리관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석을 둘로 나눠서 큐리 언니는 실온에 두는 구리관에, 저는 온도를 내린 구리관에 넣어볼게요. 하나, 둘, 짠. 자, 한 번 더. 하나, 둘, 짠. 네. 네, 저는 빠르게 내려오는 것 같고, 얘는 느리게 내려오죠? 네, 느리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혹시 큐리 언니 이거 혹시 어디서 이런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너구리월드에 갔을 때 이 놀이기구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네. 뭔가 느릿느릿 내려오는 이 느낌. 우리 빠르게 내려왔다가 갑자기 둥실 떠오르는 기분이 드는 놀이기구였어요. 네. 너구리 월드에 있는 자이로드롭. 자이로드롭이 우리가 앉는 의자 있잖아요. 비글비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그 의자에 자석이 달려가 있고요. 그리고 기둥의 아래쪽에 이렇게 구리관이나 알루미늄관처럼 금속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의자가 떨어지다가 여기에 갖다 붙게 되면은 여기서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자이로드롭이 우리가 뭔가 브레이크가 막 이렇게 밟으면 끼 소리가 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없이 되게 부드럽게 슝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가 거기에 적용돼 있다라는 친구들에게 재밌는 과학상식을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다음에 자이로드롭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자이로드롭을 타러 가면은 그렇대,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네, 그러면 혹시 친구들 제 댓글을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친구들 궁금해하는 거 있을까요? 아까 어떤 친구가 댓글을 올려줬는데 요 속에 들어가는 자석이 왜 천천히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얘가 여기에서 자기장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N에서 S로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에 넣으면은 자기장이 원래는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안에 갇혀 있어서 중력 때문에 얘는 자석은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력, 우리 힘 중에서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 자기력이 있는데 그 자기력이 중력에 의해서 자석이 떨어지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안에서 갇혀서 점점점 느리게 떨어지게 된다.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우리가 실험해 볼 거는 저항에 대한 실험을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험을 준비해 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회로를 꾸며놨는데 여기 건전지가 있고요, 꼬마 전구를 붙여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저항이 있어요. 에나멜선으로 구리선 저항을 만들어놨는데, 자, 불을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들어오긴 하는데 엄청 희미하네요. 그쵸, 되게 시원찮게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얘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리선의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이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내리면 저항이 낮아지고 전류가 더 쉽게 흐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여기 스티로폼에 넣고 액체 질소를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전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질소를 저항에다가 붓고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밝게 빛나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죠. 이게 뭔가 붓고 시간이 얼마 걸린 것도 아니라 이게 불이 에나멜선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빨리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지지 않죠. 저항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어서 여기에 불이 더 밝아진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속에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전기적인 성질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다. 전자기력을 더 잘 볼 수 있게 저항이 없어진다, 저항이 적어진다 라는 거고, 이렇게 저항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물질이 있어요.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우리 친구들이 아까 전부터 기대하고 있는 초전도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실험으로, 되게 아쉽지만 이게 마지막 실험인데, 초전도체 실험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두고요. 자, 실험을 할 수 있게 액체 질소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초연도체예요. 원래 색깔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까만색인데 공기에 오래 닿으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 은색으로 보이는 건 자석이고요. 자석에다가 한번 갖다 대볼게요. 그냥 땅바닥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쵸? 별 다른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없어요. 네, 그런데 초연도체는 온도가 내려가서 이 애가 가지고 있는 특정 온도,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이 온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질소에 지금 초연도체를 집어넣었고요. 온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되게 궁금한데 아는 친구들도 많겠죠? 댓글로 어떻게 네. 될지 한번 예상하는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송하나 친구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더 세지나요? 원래 저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항이 더 세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저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반도체도 그렇고 이렇게 구리선이나 금속들이 저항이란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컴퓨터에 보면 CPU 있죠. CPU도 회사에서 나오는 3.2GHz라든가 이런 게 다 그 저항값이랑 발열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본체 보면은 막 되게 시끄럽게 선풍기가 돌아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다 저항 때문에, 발열 때문에 그런데 액체 질소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 오버클럭킹, 그러니까 원래 회사에서 나오는 그것보다 더 올려 쓰는 걸 오버클럭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면 거의 성능의 2배 가까이 쓸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AMD였나요? AMD라는 회사에서 6GHz까지 해놓은 걸 봤어요. 원래 3짜리를 6까지 오버클럭킹을 해서 2배를 쓸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혹시 댓글 붙을 것 같아요. 바다 한 호수 친구가 어디? 초연도체랑 자석이 찰싹하고 자석에 붙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친구가 자석에 떠요. 네, 이렇게 자석에 떠요라고 도배하지 마시고요. 네. 네, 죄송해요, 장난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온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우리 얘가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저기 자석으로도 설명을 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자석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초전도체는 특징이 초전도 상태가 되면, 온도가 내려가 초전도 상태가 되면 안쪽으로 자기장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자기장이 통과를 하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된 것 같아요. 공중부양 것 같다고 김태균 친구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힘차게 누르고 있는데요. 뭔가 봤죠? 지금 뭔가 이게 뜨는 그쵸.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밀어내는 그쵸. 기분이었어요. 밀려 나가는 것 같죠.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력선 안으로 제가 얘를 밀어 넣어야 돼요. 자, 떴다. 떴죠? 떴어요.
없어요. 그 혹시 이거 뭐 줄을 달아놓은 게 아니냐 했는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제가 큐리언님? 의심 많은 큐리 언니가 한번 네. 해볼게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리고 살짝 해보면 이렇게 뭔가 그냥 떠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올려봐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와가지고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떠있다기보다는 네. 뭔가에 잡혀있다라는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통통통 해도 뭔가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자기장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기력선에 의해서 고정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이스너 효과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실험이 다 끝났는데요. 큐리언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늘 다 끝난 거예요? 네, 아쉽지만 오늘 우리가 준비한 액체 질소 실험은 모두 끝이 났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댓글 한번, 받고 네. 갈게요. 아쉬우니까 유리소녀 친구가 구리관 말고 다른 관으로 해도 결과가 같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네, 금속관이면 되는데 되게 잘 되는 거는 구리관이랑 알루미늄관. 알루미늄관도 전기적인 성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을 이렇게 안에 가둘 수 있는 전기적인 성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관이나 구리관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얘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오디뮴 자석이랑 구리관만 있으면 집에서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으니 이거는 집에서 다른 실험은 못하지만 액체 질소에 넣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얘를 그냥 자석을. 그렇죠.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만약에 냉장고에 넣으면 냉동실에 얘를 꺼냈다가 넣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재보거나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과학 실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구리관색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아마 성에가 낀 거를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이 달라붙어서 얼음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름이라서 습도가 되게 높잖아요.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이 얼음으로 얼어서 성해로 변하면서 이렇게 하얀색처럼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된 거예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주니어 닥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연구원에 오셔가지고 오늘 준비했던 실험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